한국은 긴 역사와 전통이 없는 신생 국가입니다. 일제 치하에 벗어난 지 얼마 안 된 나라입니다라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군사전략 강의 중 한 학생이 외치자 학생들이 소동을 일으켜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담당 수석 교수는 충격을 받고 경찰을 말리는데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지고 있었어요. 저는 옥스퍼드 대학교 기숙사 방에서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죠. 기지개를 켜면서 제 깔끔한 방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벽에는 미국 국기가 걸려 있었고 바로 옆에는 군사 전략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 모든 것이 정리되어 있었죠. 제 이름은 알렉산더 밀러예요. 이 유명한 영국 대학교에서 군사 전략을 공부하고 있는 미국 학생이죠. 저는 항상 계획을 세우고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는 데 능했어요. 부모님께서는 제가 믿는 것을 위해 당당히 맞서라고 가르치셨고 저는 절대 제 의견을 나누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죠. 오늘은 에드워즈 수석 교수님의 군사 동맹에 관한 수업이 있는 평범한 날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네이비 블루 스웨터와 카키색 바지를 입었습니다. 항상 수업에 단정하게 입고 가거든요. 교육과 전통에 대한 존중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중요했어요. 오래된 돌로 지어진 캠퍼스를 걷고 있으면서 저는 이곳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옥스퍼드는 수백 년 동안 지도자들을 교육해 왔잖아요. 제 주변의 건물들은 전쟁과 평화 조약, 그리고 수많은 뛰어난 인재들을 지켜봐 왔죠. 역사와 전통에 둘러싸인 이곳이 바로 제가 속한 곳이라고 느끼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에 일찍 들어가서 항상 앉던 3열 자리에 앉았어요. 너무 열정적으로 보이는 앞자리도 아니고 뒤에 숨는 것 같은 뒷자리도 아닌 참여하려는 사람에게 딱 맞는 자리였죠. 책상 위에 노트북과 펜을 완벽하게 정리했어요. 정리정돈은 저에게 중요했거든요. 다른 학생들이 주말 계획이나 어젯밤 파티에 대해 수다를 떨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과 어울리지 않았죠. 저는 사교 활동이 아니라 배우러 온 거니까요. 독일 학생인 세바스찬 하트만이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는 항상 지켜보고 생각하고 있었죠. 엘리자베스는 창가 근처에 앉았는데 언제 나처럼 그녀의 자세는 완벽했어요. 에드워즈 교수님이 정확히 시간에 맞춰 들어오셨어요. 그는 회색 머리에 안경을 쓰고 있어서 지혜로워 보이는 영국인이셨죠. 오늘은 세계 각국 간의 군사 동맹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국가들이 어떻게 공유된 가치와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군사적 파트너십을 형성하는지 논의해 보겠습니다. 저는 주의 깊게 듣고 있었고 자세한 노트를 작성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유럽 동맹과 북미 파트너십에 대해 말씀하고 계셨죠. 이 모든 내용이 저에게는 이해가 됐어요. 오랜 역사를 통해 함께 일해온 국가들이니까요. 그러다가 교수님이 갑자기 아시아 국가들, 특히 한국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은 엄청난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교수님이 설명하고 계셨어요. 식민 지배와 전쟁을 겪은 후 그들은 인상적인 민주주의와 경제를 구축했죠. 그들의 군사적 능력과 기술적 혁신은 그들을 가치 있는 동맹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바뀌는 느낌이 들었어요. 펜이 멈췄고 교수님의 말씀이 제 믿음과 맞지 않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한국 같은 나라를 수세기의 역사를 가진 전통적인 강대국들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에게는 말이 안 되고 있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많은 학생들이 교수님에게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진정한 동맹은 그저 최근의 경제적 성공이나 기술적 발전이 아니라 공유된 역사와 전통 위에 세워지는 거라고요.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깨닫기 전에 제 손이 공중으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말을 해야 했어요. 이 오해를 바로잡아야 했죠. 네, 밀러 씨? 교수님이 저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어요. 목을 가다듬었어요. 교수님, 한국 같은 나라들이 왜 우리 동맹 논의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들은 그저 진정한 동맹이 작동하게 만드는 긴 역사와 전통이 없는 신생 국가일 뿐입니다.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일부 학생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다른 학생들은 불편해하고 있었죠. 교수님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밀러 씨, 교수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의 논리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는 더 똑바로 앉았고 교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제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나눌 기회였고 제가 이해의 실수라고 생각하는 것을 바로잡을 기회였죠. 저는 경고 신호들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세바스찬의 가늘어진 눈, 엘리자베스의 걱정스러운 시선, 교수님의 굳은 입술을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제 견해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이 순간 이 교실에서의 단순한 손들기가 모든 것을 바꿔놓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요.
이것이 제 모험의 부름이었지만 저는 아직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믿는 모든 것에 도전하게 될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잠깐 동안 거의 손을 내릴 뻔했어요. 뭔가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있으라고, 이런 문제를 일으킬 가치가 없다고 속삭이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가운데 교실이 갑자기 더 따뜻하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목이 조여오고 있었죠.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그냥 고개를 끄덕이는 게 더 쉬웠을까요? 하지만 그건 제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생각을 말하는데 물러선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는 항상 내 자리를 지켜라, 알렉산더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저는 등을 꼿꼿이 펴고 에드워즈 교수님의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았던 신생 국가일 뿐입니다. 제가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말할수록 제 목소리는 더 강해지고 있었죠. 그들은 유럽 국가들이나 미국처럼 수세기의 전통이 없어요. 진정한 동맹은 깊은 역사적 연결과 공유된 문화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교실의 침묵이 무겁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마치 우리 모두를 덮는 두꺼운 이불 같았죠. 몇몇 학생들은 자리에서 불편하게 몸을 움직이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눈 맞춤을 피하며 노트북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몇 명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하는 것처럼 보였죠. 에드워즈 교수님은 제가 정확히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저를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의 손가락이 단상 위에서 가볍게 두드리고 있었죠. 밀러 씨, 그가 차분하게 말씀하셨어요. 동맹은 단지 나이나 전통만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유된 가치, 상호 이익, 그리고 서로 보완하는 강점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의 말씀이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저는 제가 옳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것을 공부해왔고 평생 이 순간을 준비해왔으니까요. 하지만 교수님, 한국의 성공은 그저 운과 좋은 타이밍일 뿐입니다. 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경제 성장과 기술은 공유된 역사에서 오는 깊은 유대를 대체할 수 없어요. 교실 뒤쪽에서의 움직임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세바스찬 하트만이 천천히 일어서고 있었죠. 그의 키 큰 모습은 노력 없이도 주목을 받고 있었어요. 저와 달리 그는 조용히 말했지만 교실의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세바스찬이 저를 직접 반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한국의 아픈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일본 지배 아래 수십 년, 끔찍한 전쟁,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운이 아닌 열심히 일함으로써 이런 도전들을 극복했는지 말이죠. 그의 차분한 목소리는 제 열띤 목소리와 대조를 이루며 저를 감정적으로 보이게 하고 그를 합리적으로 보이게 만들고 있었어요. 그때는 알아차리지 못했지만 세바스찬은 이 여정에서 제 멘토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저를 지지해서가 아니라 저에게 도전함으로써요. 제가 절실히 필요로 하지만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은 다른 사고방식을 보여줌으로써 말이죠. 다음으로 엘리자베스가 손을 들었어요. 완벽한 자세와 공손한 미소로 그녀는 중간 지점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죠. 저는 한국의 업적을 존중하면서도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알렉산더가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있어 전통의 중요성에 대해 유효한 관점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구명줄을 잡는 익사 직전의 사람처럼 움켜쥐었어요. 보세요. 저 혼자가 아니에요. 엘리자베스도 저에게 동의하고 있잖아요. 그녀의 입장에 담긴 미묘한 뉘앙스를 듣는 대신 저는 그녀의 발언을 이용해 제 주장을 더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더 많은 학생들이 토론에 참여하면서 교실 온도가 상승하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들이 점점 커지고 있었죠. 깔끔하게 정렬된 책상들이 이제는 전선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에드워즈 교수님은 존중하는 대화가 목표라고 상기시키며 통제력을 되찾으려 하셨지만 분위기는 이미 바뀌어 있었어요. 저는 경고 신호들을 무시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의 걱정스러운 표정, 세바스찬의 실망스러운 고개 젓기, 학생들 사이의 불편한 시선 교환, 제 자신의 믿음에 의문을 품고 좁은 관점을 넘어 성장하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것을 볼 수 없었어요. 대신에 저는 더 깊이 발을 딛고 이해의 다리를 놓는 대신 제 의견 주변에 벽을 쌓고 있었죠.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교수님, 제 목소리가 교실 전체에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너무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현실 세계에서는 일시적인 이점에 기반한 동맹은 지속되지 않아요. 오직 수세기의 공유된 경험과 문화적 이해 위에 세워진 것들만이 도전을 견딜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할수록 교실의 긴장감은 더 짙어지고 있었어요. 학문적 토론으로 시작된 것이 이제는 더 개인적이고 더 변동성 있는 무언가로 변해 있었죠. 학생들은 편을 가르고 서로 속삭이고 있었어요. 우리 옥스퍼드 교실의 통제된 환경이 서서히 사라지면서 그 아래 날 것에 예측할 수 없는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저는 제 자신의 편견을 검토하라는 부름을 거부했어요. 제게 주어진 성장의 기회를 거절했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저는 아직 볼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들과 마주하게 될 충돌,
코스에 스스로를 놓고 있었어요. 첫 번째 관문이 바로 앞에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제 옳음을 확신하며 맹목적으로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로요. 교실이 더 이상 교실처럼 느껴지지 않고 있었어요. 마치 전쟁터 같았죠. 공기는 마치 천둥 폭풍 직전처럼 긴장감으로 파직파직 튀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믿음을 굳게 지키고 서 있는 동안 가슴 속에서 심장이 쿵쾅거리고 있었죠. 세바스찬의 차분한 목소리가 소음을 뚫고 들려왔어요. 그는 한국의 힘든 여정과 혁신, 그리고 동맹국으로서의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의 말은 신중하고 사려 깊어서 비교하면 제 주장이 어린아이 같이 들리고 있었어요. 이것은 오히려 제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숫자와 최근의 성과만으로는 전체 이야기를 말할 수 없어요. 제 얼굴로 열기가 올라오는 것을 느끼며 말했어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진정한 동맹은 깊은 뿌리와 공유된 역사가 필요합니다. 에드워즈 교수님이 심각한 표정으로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수업을 다시 질서 있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교실에서 뭔가가 바뀌어 있었죠. 저는 보이지 않는 선을 넘어버렸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갑자기 제가 거의 알지 못하는 한 학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그의 얼굴은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는 저를 가리키며 제 생각은 그저 편견일 뿐 사실이 아니라고 소리치고 있었어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빠르게 저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죠. 시간이 느려지는 것 같았어요. 모든 것이 수정처럼 선명하게 보이고 있었죠. 세바스찬의 실망한 얼굴, 엘리자베스의 충격받은 표정, 곧 일어날 일을 막으려고 손을 뻗는 교수님, 제 군사 훈련이 자동으로 발동되고 있었어요. 저는 몸무게를 옮기며 스스로를 방어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화가 난 학생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다른 학생들은 숨을 헉하고 들이쉬며 뒤로 물러나 우리 주변에 원을 만들고 있었죠. 몇몇은 휴대폰을 꺼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녹화하기 시작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고요. 우리 옥스퍼드 교실의 완벽한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상황이 막 물리적 폭력으로 폭발하려는 찰나, 건물 밖에서 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교실 문이 활짝 열리며 제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안으로 달려들어왔죠. 그들은 재빠르게 저와 화가 난 학생 사이로 들어와 인간 장벽을 만들고 있었어요. 모두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세요. 선임 경찰관이 소리쳤어요. 그의 목소리가 혼란을 뚫고 울려 퍼지고 있었죠. 경찰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교실에는 충격적인 침묵이 흐르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제자리에 얼어붙은 채 서로를 크게 뜬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어떻게 학문적 토론이 이 지경까지 왔을까요? 경찰관들은 우리를 분리해 각자 자리로 돌려보내고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았는데 아드레날린 때문에 다리가 약간 떨리고 있었죠. 제 마음은 혼란과 분노, 그리고 아주 작은 의심의 씨앗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었을까요? 혹시 제가 틀렸을 수도 있을까요? 주변의 동료 학생들을 힐끗 보았어요. 몇몇은 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노골적인 적대감으로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새로운 영역으로 문턱을 넘어버렸어요. 제 확신이 더 이상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곳, 제 말이 실제로 결과를 가져오는 곳으로요. 에드워즈 교수님은 심각한 실망감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것은 그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학자들이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 간단한 말이 어떤 물리적 타격보다 더 강하게 저를 때리고 있었어요. 저는 항상 학구적이고 이성과 증거를 사용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왔거든요. 하지만 오늘 저는 감정이 저를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저는 이성적인 토론에서 더 추한 무언가로 넘어가는 문턱을 건너버렸죠. 경찰관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교수님과 이야기하는 동안 저는 불편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어요. 아침에 알고 있던 질서 정연한 세계가 사라져 있었죠. 앞에는 알 수 없고 도전적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했던 여정, 단지 제 믿음뿐만 아니라 제 정체성까지도 시험할 여정이었습니다. 교실에서 있었던 싸움 이후의 일주일은 정말 끝없이 느껴지고 있었어요. 옥스퍼드의 모든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죠. 제가 복도를 걸을 때마다 속삭임이 들려오고 있었어요. 저 사람이야 한국을 싫어하는 미국인. 식당에서 제가 앉으면 몇몇 학생들은 자리를 피하고 있었고 다른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죠. 저는 완전히 잘못된 이유로 유명해져 있었어요. 대학 관계자들은 저를 3번이나 다른 회의에 부르고 있었어요. 그들은 문화적 감수성과 적절한 학문적 담론 같은 심각한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더 조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제가 옳다고 믿고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험을 가져오고 있었지만 저는 그것들이 시험이라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제 편이거나 반대편으로 보기 시작했죠. 제가 스스로 만든 싸움에서의 동맹이나 적으로요.
엘리자베스가 작은 캠퍼스 카페에서 저와 커피를 마시기로 만났어요. 창문에 빗방울이 부드럽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우리 컵에서는 김이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카페에서는 계피와 커피콩 향이 퍼지고 있었죠. 나는 왜 전통이 너에게 중요한지 이해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친절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에 새로운 경계심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있었죠. 하지만 역사를 소중히 여기는 것과 한 나라의 업적 전체를 무시하는 것은 다른 일이야. 저는 그녀가 말한 첫 부분에만 집중하고 있었어요. 엘리자베스가 저를 이해해요. 그녀도 전통이 중요하다는데 동의한다고요. 저는 그녀의 부드러운 비판은 무시한 채 그녀를 제 동맹자로 여기고 있었어요. 세바스찬은 더 무시하기 어려웠어요. 저를 피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그는 저를 찾아오고 있었거든요. 정치학 수업 밖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키가 크고 진지한 모습으로 한쪽 어깨에는 배낭을 걸치고 있었죠. 도서관에서 먼지와 지식 냄새가 나는 고서들에 둘러싸인 채 세바스찬은 저에게 직접적으로 도전했어요. 그는 제가 한국 역사를 공부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죠. 일본 통치하에서의 고통, 전쟁, 경제 기적에 대해 알고 있느냐고요. 저는 모든 나라가 슬픈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고 대답했어요. 그것이 한국을 특별하거나 중요하게 만들지는 않는다고요. 세바스찬의 눈에는 분노가 아닌 실망감이 보였어요. 어쩐지 그게 더 마음에 걸렸죠. 이제 교수님들도 저에게 더 엄격해진 것 같았어요. 제가 과제물을 제출하면 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빨간 표시를 하며 돌려주고 있었죠. 제 자료 출처를 의심하고 결론의 문제를 제기했어요. 저는 그들이 제 견해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불공정하게 대하고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었어요. 옥스퍼드에서의 제 세상이 바뀌고 있었어요. 스터디 그룹은 저를 초대하지 않고 모임을 가졌고 제가 다가가면 대화가 끊어졌어요. 예전에 저에게 미소 짓던 사람들도 이제는 빠르게 시선을 돌리고 있었죠. 제가 틀렸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대신 저는 오래된 믿음을 보호막처럼 두르고 있었어요. 고립감을 느낄수록 불편한 진실을 말했기 때문에 벌을 받고 있다고 더욱 스스로를 설득하고 있었죠. 어느 저녁, 저는 제 입장을 뒷받침할 더 많은 사실들을 모으기 위해 도서관에 늦게까지 남아 있었어요. 마침내 책을 정리했을 때는 건물이 거의 비어 있었죠. 출구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 조용한 복도에 제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문 근처에서 저는 한국인 교환학생 그룹을 만났어요. 5명이 서로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들이 저를 보자 모두 조용해졌어요. 그들은 제가 누군지 알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그랬죠. 불편함에 배가 조여오고 있었어요. 추상적으로 그들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한국 학생들을 직접 마주하는 것은 달랐어요. 그들은 토론에서의 개념이 아니라 실제 표정을 가진 진짜 사람들이었죠. 한 학생이 앞으로 나섰어요. 그는 제 또래로 안경을 쓰고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죠. 제 근육은 긴장되어 대립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저를 완전히 놀라게 했어요. 내일 저녁에 메인홀에서 한국 문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에요.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혹시 오고 싶으세요? 유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초대가 우리 사이에 공중에 맴돌고 있었어요. 이것도 또 다른 시험이었지만 저는 아직 그렇게 보지 못하고 있었죠. 제 편견에 갇혀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해를 향한 작은 발걸음을 내디딜 것인가?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거절하고 걸어가 버리고 익숙한 믿음을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무시해왔던 작은 목소리가 정말 어쩌면 제가 배워야 할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인홀 밖에서 20분 동안 서 있었어요. 들어갈지 아니면 그냥 돌아갈지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죠. 건물의 높은 나무 문이 저에게 도전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었어요. 창문을 통해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과 다채로운 불빛이 보였죠. 누군가 문을 열 때마다 낯선 음악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제 자존심은 떠나라고 말하고 있었지만 호기심은 머물라고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마침내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무거운 문을 밀었습니다. 안에서 본 광경에 숨이 막혀왔어요. 오래된 대학 홀이 완전히 변해 있었죠. 벽을 따라 다채로운 전시물들이 놓여 있었어요. 그림, 사진, 연대표를 통해 한국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었죠. 전통 음악이 부드럽게 흐르는 가운데 학생들은 고대 무술과 현대 기술을 시연하고 있었어요. 공기 중에는 제가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음식의 향신료 냄새가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어색함을 느꼈어요. 사람들이 저를 힐끗 보며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돌아서서 나가려고 생각했는데 그때 방 건너편에 있는 세바스찬과 엘리자베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들도 저를 알아보고 눈을 살짝 크게 뜨고 있었죠. 세바스찬이 걸어와서 조심스럽고 중립적인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는 웃지 않았지만 화난 것처럼 보이지도 않았죠. 여기서 널 볼 줄은 몰랐어. 그가 간단히 말했어요. 나도 올 줄 몰랐어. 저는 솔직히 인정했죠. 우리가 더 말하기 전에
한국인 학생이 다가왔어요. 그는 자신을 지훈이라고 소개하며 안내를 해주겠다고 했어요. 그의 친절함이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었죠. 제가 했던 모든 말들 이후에 왜 그가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 할까요? 지훈이 저를 전시물들 사이로 안내하며 하나하나 인내심을 갖고 설명해주고 있었어요. 그는 고대 한국 책들과 수세기 전의 과학 발명품들을 보여줬죠. 저는 한국이 유럽의 구텐베르크보다 200년 앞서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죠. 이것은 13세기 것입니다. 지훈이 아름다운 천문도를 가리키며 설명하고 있었어요. 한국 과학자들은 700년도 더 전에 별들을 지도로 만들고 정확한 달력을 만들고 있었어요. 각 전시물을 볼 때마다 제 확신은 조금씩 깨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았던 신생 국가가 아니었어요. 수천 년의 역사와 과학,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지훈이 저를 가장 보기 힘든 전시물로 안내했어요. 한국 전쟁과 그 여파를 보여주는 곳이었죠. 사진들은 완전히 파괴된 나라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폐허가 된 도시들, 갈라진 가족들, 굶주리는 아이들. 그 파괴는 2차 세계대전 후 많은 유럽 국가들이 겪은 것보다 더 심각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입니다. 지훈이 인상적인 스카이라인, 기술 회사들, 활기찬 문화가 있는 현대 서울의 이미지를 가리키며 조용히 말했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쌓아올린 의견의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저는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던 거예요. 그 깨달음이 제 머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었어요. 몸을 가누기 위해 테이블 가장자리를 붙잡았죠.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니, 솔직히 대답했어요. 괜찮지 않아요. 이것이 제 시련이었어요. 제 자신에 대한 진실과 마주하는 것. 제 의견이 사실이나 역사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편견과 무지에 기반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었죠. 이 순간까지의 여정은 고통스러웠지만 이제 저는 처음으로 명확하게 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날 저녁 나중에 저는 에드워즈 교수님의 사무실로 걸어갔어요. 그의 문은 열려 있었고 램프 빛이 어두운 복도로 흘러나오고 있었죠. 그가 서류에서 고개를 들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수업을 방해하고 편협한 견해를 가진 것에 대해 사과했어요. 그 말들이 제 입에서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옳게 느껴지고 있었죠. 가장 위험한 종류의 무지는 밀러 씨, 그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자신이 지식이라고 믿는 종류의 무지입니다. 당신의 여정은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어요.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작지만 중요한 변화들을 만들어 가고 있었어요. 한국 학생들과 함께하는 스터디 그룹에 참여했고 세바스찬에게 아시아 역사에 관한 책 추천을 부탁했죠. 말하기보다 더 많이 듣기 시작했어요. 그 변화는 마법처럼 완벽하지 않았어요. 오래된 사고 습관은 깨기 어려운 법이죠. 가끔씩 저는 제가 여전히 가정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멈춰서 다시 생각해야 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예전에는 없었던 방식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학기의 마지막 수업에서 에드워즈 교수님은 각 학생에게 국제 동맹에 대해 무엇을 배웠는지 물었어요. 제 차례가 왔을 때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진정한 동맹이 국가가 얼마나 오래 존재했는지가 아니라 공유된 가치와 상호 존중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인상을 넘어 다른 사람들의 경험의 현실을 보아야 한다는 것도요. 세바스찬이 교실 건너편에서 제 눈을 마주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전한 동의는 아니었지만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에 대한 인정이었죠. 그날 옥스퍼드의 역사적인 홀을 나서면서 저는 몇 달 전에 들어왔던 그 사람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 여정이 저를 바꾸었고 이 장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계속 그럴 것이라는 것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반짝이는 사연 가득 담아서 웃음과 사랑이 넘치는 하루 내일도 우리 함께해요.